박 PD의 앞서서도 전해주셨지만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 이 지하차도가 침수돼서 오늘 오전 기준으로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 6시께 20,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 한 구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행안부가 2020년 7월 23일, 그러니까 정확히 3년 전이죠. 부산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초량 제1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관련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3년 전 초량 지하차도 침수로 3명이 사망을 하고 경상 2명, 차량 침수 6대가 발생했을 때 온 국민이 엄청나게 놀랐었거든요. 그렇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건 그 어떤 영화에서도 시도하지 않았었던 그런 시츄에이션인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네? 행안부는 2020년 지하차도 차단 시설을 작동화해서 통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집중호우로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자동 차단 시설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청주의 궁평 2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설이 없었고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자동 차단 시설 관련해서 언급할 부분이 있습니다. 충북도가요, 지난 15일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궁평이 지하차도 자동 차단기 설치 예산 7억 원을 6월 29일 행안부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와, 참 빨리도 받았네요. 충북은 올 상반기 행안부에 자동 차단기 설치 예산을 요구했대요. 3년 전에 한다고 발표를 해놓고서 정작 올 상반기에 충북도는 설치 예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충북은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자 오는 8월까지 설계에 들어갔고 이 작업을 마무리하면 9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올해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 예보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행안부는 위험 등급이 높은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기 설치비를 지원한대요. 매뉴얼이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하차도는 다 위험할 것 같은데 비만 오면 꽉 차버리는데 이것도 위험 등급이 있다고 하네요. 궁평의 경우 다소 안전한 3등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니었대요. 그럼에도 충북은 3년이 지나긴 했지만 국비 지원을 요구했고 결국 행안부가 승인을 해서 예산도 지원을 했지만 너무 늦었던 거죠. 무엇보다 충북이 6조 원이 넘는 예산을 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시설 설치 예산 7억이 없어서 3년 동안 국비 지원에만 매달렸다는 거죠. 6조 원짜리 주머니가 있는데도 7억이 없어서 계속 졸라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북 역시도 7조 원이 넘는 예산, 정작 어느 곳이 시급하게 필요했는지 이에 대한 판단을 3년 동안 못했다는 결론이죠. 이 외에도 차량 내비게이션 회사와 지하차도 통제 상황을 공유해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지하차도 통제 상황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된 거죠. 실시간으로 강우 정보와 통제 기준을 연계해 시설 관리자에게 전파하는 상황 전파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3년 전에 그렇게 강조를 했었건만 결과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참사에 대해 이거는 전형적인 인재다. 라는 이야기가 쏟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선진국과 후진국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똑같은 어이없는 실수를 반복하면 후진국이고요. 거기서 끝나면은 선진국입니다. 한국은 후진국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아니, 게다가 진짜 어이없는 게 앞서 얘기했었던 2020년 이때도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온 국민이 난리가 났었지만 그때는요, 태풍이 4개가 갑자기 겹쳤어요. 거기다가 비가 54일간이나 역대 최장기간 비가 내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에 막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그 당시에는 좀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태풍이 왔습니까? 그리고 이미 청주시, 충북도, 미호천이 범람하면 지하차도 이거 침수될 수가 있다. 인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빨리빨리 대처를 못했고, 그리고 당시 심각한 침수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도 주말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집에서 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일각에서는 그때 무너진 그 제방 열심히 트랙터 한 대 가지고 열심히 그걸 또 쌓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던데 지금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 트랙터 하나 가지고 그 제방 쌓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트랙터라도 여러 대 동원하던가. 그거는 애들 물놀이 아닙니까? 그리고 15일 8천여 명이 대피한 괴산댐 인근 1980년 7일 이미 범람을 했었습니다. 5년 전인 2017년에도 범람 직전까지 수위가 높아졌고요. 그런데도 추가 대책 없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산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주말 사이 3분이 돌아가신 경북 예천 효자면 백성리, 2명이 실종된 예천 감천면 벌방리 산사태 취약 지역 4곳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지만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 제외가 돼서 지난 2, 3, 4월 진행된 취약지구 점검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또 돌아가셨고요. 이미 예견된 사고인데 예견했는데도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SNS나 유튜브 상에는 또 황당한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와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샀고 있다면서요. 예, 충북 도청의 국장급 간부래요. 이 인간이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웃으면서 안내하는 영상 사진이 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잇몸을 드러내고 활짝 웃으면서 원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이 사람은 충북도의 도로교통 책임자래요. 그러면 울고 있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잇몸을 드러내면서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사진보다 더 화나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지하차도가 침수돼서 그 안에 있는 분들 어떻게든 시신이라도 빨리 수습해야 될 텐데 그래서 배수차가 와서 물을 퍼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퍼내던 과정에서 잠시 몇 초 동안 배수 펌프가 가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웬일인가 봤더니 그 배수 펌프가 가동 안 하는 그 시간에 바로 충북도지사 김영환 지사가 그 현장 점검하겠다고 그 자리에 왔더라고요. 도지사 물 못 막게 하려고 물 막는 거 그거 안 되니까 배수 펌프 멈춘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또라이들이 옵니다. 또라이들. 그런데 충북도청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해명해요. 마침 하필이면 그 시간에 수면이 낮아져서 호수를 이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배수 펌프를 잠시 멈춘 거래요. 하필 그때면. 네, 거짓말을 해도 좀 창의적으로 하십시오.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모를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8월 9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서울 관악 신림동의 일가족 사망 현장에 방문한 사진을 국정 홍보물로 제작
공개를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삭제했습니다.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침수 현장 앞서 발달 장애인 포함한 일가족 3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을 거둔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참극의 신림동 반지하 현장에서 찍어 올린 홍보 사진을 보니 소름이 끼친다. 바로 그 아래에서 세 사람이 나오지 못하고 익사를 했는데 무신경도 이런 무신경이 없다라고 적었거든요. 온 그렇죠. 국민도 같은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3일 뒤쯤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 나타났네? 그러면서 짓거립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충북도에 씩 웃으면서 원장관을 가이드했던 그 국장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정작 원장관 오늘 새벽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체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문책도 있을 것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여러 감찰 계통에서 깊이 있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책임 하나하나가 가벼운 게 아닌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서울 와도 달라질 게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갔다면서요. 근데 문책은 왜 합니까? 달라지는 게 없는데. 문책하면 사망하신 분들이 살아납니까? 작년 반지하 사고 이후 여러 감찰 계통에서 깊이 있게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문책은 원희룡 장관 자신이 스스로 당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 참사 현장 찾아서 굳이 그 앞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뒤에서 그랬잖아요. 견이차 들어오니까 좀 비켜주세요. 그런데도 끝까지 언론을 향해서 뭐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 견이차 막은 거 이거 문책 당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하차로 바로 앞에서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면서 뭐 지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사진 찍으려고 또.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GS건설 주식을 730억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GS건설은 해당 기간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9위. 지난 6월 한 달 동안 순매수 금액이 705억이었는데 그때보다 3.5%가 많아요. 2주 만에 지난 한 달 순매수 금액 이상을 사들인 거죠. 와. 네. GS건설 주식이 어떤 주식입니까? 최근에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주식 아닙니까?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 그나마 이것도 처음엔 지들 짓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죠. 그러다가 조사가 깊이 있게 진행되고 난 이후 지들 책임인 게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GS건설 주가가 급락하죠. 지난 6일부터 연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4% 넘게 하락하더니 6일에는 19.5%가 빠졌고요. 7일에도 5%가 빠집니다. 물론 10일, 11일 살짝 오르기도 했지만 낙폭을 회복하기는 역부족이었고요. 이달 14일까지 GS건설의 주가 등락률 마이너스 24%. 증권사에서도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5천억에서 1조 원이 더 까이는데 목표 주가 투자 의견 잇따라 낮추고 있습니다. 거기다 비만 오면 개포자이가 워터파크가 되는데 이 또한 하자 보수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순살자이, 워터파크자이, 땡땡자이 이런 오명이 계속해서 쌓일 텐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지난 4월 발생한 SG증권발 급락 사태 당시 개미들은 하한가 따라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때 핫다라는 신조어도 생겼어요. 2,800억 원을 순매수합니다. 이 역시 늘 보던 그 장면, 재방송을 보는 느낌 아니었습니까? 상당수 종목들 여전히 주가 회복에 고전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63에서 마이너스 88%예요. 이걸 봤는데도 GS건설을 사려는
개미들이 그렇게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도 보니까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전 10시 현재 3%가 넘게 오르고 있어요. 현 정부도 그렇고 주식 개미도 그렇고 실수해서 배우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금붕어 IQ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억력을 무시하는 일도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틀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금붕어나 이런 어류들이 뭐 어류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IQ가 그렇게 낮지 않대요. 우리가 오히려 어류보다 이 금붕어보다 IQ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하는 짓 보면 더 낮은 것 같아요.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